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항상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반장 이종형입니다. 오늘이 딱 10월의 중간이네요. 네, 요즘 제가 간혹 잘 듣는 노래 중에 하나가 제가 10월 되면 참 이 노래 많이 들어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네, 오늘 날씨가 점점 맑아지고 막 그래요. 날씨가 진짜 이제 가을이 지금 저 뒤에 나뭇잎들 보이시죠? 예. 이제는 노릿노릿한 게 이제 슬슬 단풍이 드는 모습들이 확실하게 나오고 있죠. 하여튼 이 시간이라는 건 참 그죠.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히고 그죠? 예. 어찌 됐건 간에 여러분들 뭐 요번 주도 지금 시장이 하수선합니다. 그죠? 더군다나 어제 시장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미국 시장이 엄청 많이 올라서. 근데 오늘 또 반대로 오늘은 또 미국 시장이 특히 나스닥 위주로 또 많이 내렸어요. 참 이게 하수선해요. 어수선하고. 근데 지금 나오고 있죠. 나스닥 특히 뭐 다우야 뭐 한 400 정도 포인트 내리고 한 1.3%가 내렸는데 나스닥이 거의 3% 이상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뭐 영향은 있겠죠. 하여튼 뭐 지금 요즘 시장도 도깨비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하여튼 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제가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 더 바짝 차리고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그렇잖아요. 정신 안 차리고 있는 것보다 차리고 있어야지 뭐 빠져나갈 구멍이라도 한번 찾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 같이 정신 바짝 차리면서 시장 또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들 제가 뭐 방송이니까 못한 얘기들이 많은데 진짜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입이 근질근질한 얘기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들 전화 오늘도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저희는 전화 받고 있고요. 전화해서 2분, 무료 문자에서 1분 항상 상품 드리고 있는데요. 저번 주 어떤 보셨는데 지금 나가고 있네요. 0636님, 1072님, 3364님 되셨네요. 축하드리고요. 집으로 상품권 배달될 거고요. 그리고 상품권은 매주 꼬박꼬박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모아서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늦게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지금까지 못 받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상품권이 조금 딜레이 돼서 가더라도 뭐 잊어먹었나?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저희는 전화와 무료 문자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지금부터 전화 주시기 바래요.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셔야지 제가 또 그걸 통해서 이야기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나오면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전 지금부터 기다릴게요.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부지런히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그래요, 첫 번째 전화 연결 해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쌍문동의 김순자. 김순자님. 예. 그래요, 순자님. 연세가? 65세. 65세. 주식 경력은? 4년 조금 안 됐어요. 4년? 예. 4년 조금 안 되셨구나, 순자님. 예. 그래요. 순자님. 일단은 순자님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경동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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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매수가 얼마요? 41,000원에 30%요. 네. 넥슨지틴. 예. 25%에 21,000원. 25%에 21,000원. 예. 이거는 영어로 돼가지고 그 번호를 말하자면 160550. 160550이요? 예. 예. 어떤 종목인지 보면 알겠죠? 예. 네. 매수가 얼마요? 30%요. 매수가는? 30%. 매수가. 매수가 5,360원. 5,360원? 네. 이렇게 세 개인가요? 네, 근데요. 네. 너무 못돼서 그만둬야 되는데 자꾸 하게 되네요. 그래요? 네. 뭐 또, 열심히 지금부터 우리가 좀 해보면 되죠, 뭐. 이거 뭘 또, 걱정을 하세요. 부족해요.
부족해요. 그 코드명으로 불러주신 게 지금 저희 우리 방송팀에서 아주 깔끔하게 뉴라고 해가지고 딱 나가네요. 네, 뉴군요. 네. 이거구나. 그래요. 이 중에 이 반장한테 잠깐만요. 한번 좀 포트를 볼게요. 21,000원. 뉴는 30%인데 이건 뭐 지금 매수가 근처. 경동 나비엔도 41,000원. 이게 넥슨 GT가 넥슨 게임즈가 됐죠? 네네. 네, 그래요. 일단은 근데 넥슨 게임즈가 지금 뭐 비중은 다 비슷비슷한데 제일 손실률이 크네요. 네. 그래요. 이 반장한테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다 궁금하죠. 그런데 또 부족하래.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래요. 일단은 그러면 제일 손실률 큰 한번 우리 넥슨 게임즈부터 한번 볼까요? 네네. 그래요. 넥슨 게임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 제일 고민이셨어요? 보니까 4년 조금 못 하신 거 보면은 그래도 주식을 너무 처음 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이게 그래도 좀 틀릴 수밖에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요. 이 넥스 게임즈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 내가 이 주식을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사신 거예요? 사신 시점하고 그 타이밍, 그러니까 사신 시점이 언제예요, 먼저? 그게 꽤 오래된 것도 같고 얼마 안 된 것도 같고 확인을 못했는데요. 산 게 오래되셨어요? 아니 꽤 된 것 같아요. 좀 됐다. 네. 근데 잘 그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갈 줄 알았죠. 그죠? 이 넥스 게임즈. 이 넥스 게임즈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넥슨 게임즈가 넥슨 게임즈가 넥슨의 회사구나라는 것까지는 아실 거예요. 대부분들. 그래요, 맞아요. 근데 이 워낙 넥슨 게임즈라는 회사 자체의 이름이 되게 생소하실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네가 워낙 전에는 넷게임즈라는 회사였어요. 넷게임즈. 그 넥슨의 맞아요. 넷게임즈였는데 맞아. 네. 근데 아까 왜 넥슨 지텐데 왜 넥슨 게임즈를 하나 이럴 텐데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넷게임즈 넥슨 이 넥슨이 넥슨 GT가 합병을 했죠. 흡사합병.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넥슨 GT가 쉽게 말하면 이 넷게임즈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넥슨 게임즈로 이 넥슨 게임즈가 된 건데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히트작이 있죠. 워낙 이 넷게임즈일 때부터 얘네가 워낙 모바일 게임 하는 애들이에요. 그건 아시죠, 주로? 잘 몰라요. 잘 모르셨구나. 좋아 보여서 샀는데요. 그래요. 그럼 지금 제가 자세하게 나온 김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얘네가 그 모바일 게임을 주로 개발하는 애들이에요. 모바일이 말 그대로 막 이렇게 막 주로 저기서 많이 하는 거, 그러니까 핸드폰, 스마트폰 이런 데서 많이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걸 모바일 게임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 얘네가 워낙 모바일 게임이 장사가 잘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 워낙 어떤 게임이 유명했냐면 얘네 게임이 히트라는 게임이 워낙 유명해요. 히트. 말 그대로 히트, HIT가 히트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히트가 쉽게 말하면 얘네 대표 게임이었어. 거의 뭐 다른 거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거의 히트 하나 가지고 얘네들은 먹고 사는 애들이었어요. 근데 그거 또 혹시 모르셨나요? 아셨어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그리고 얘네가 히트라는 게임에 이어서 작년에 블루 아카이브인가 뭐 하여튼 제가 게임을 잘 안 좋아해서 잘은 몰라요. 근데 블루 아카이브인가 뭐 해가지고 뭐 그런 신작 게임을 또 작년에 내놨었어요. 그래서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좀 잘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얘네가 보면은 실은 다른 게임 회사들은 대체적으로 작년하고 올해 들어와서 특히 한번 그래요. 대표적인 애들 보죠. NC소프트 같은 애 한번 대표적으로 보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게임의 대표 회사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빌빌 그러더니 하반기 들어가서 작년 하반기에 더 그러더니 올해 들어와서 아시죠? 엄청나게 막 그러는 거. 진짜 많이 내렸어요. 그죠? 그리고 뭐 대표적인 애 또 게임 회사 뭐 있어요? 그래요. 뭐 크래프톤 좋아요. 크래프톤 한번 볼게요. 크래프톤도 잘 보시면 어때요? 작년에 해서 올해 그냥 푹 하고 꺼져가지고 그죠? 근데 그거에 비하면 넥슨 게임즈는 어때요? 회사가 실은 그거에 비하면 올해 상반기까지도 계속 올라가고 와 얘는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갈 줄 알았죠. 그죠? 그래서 갈 줄 아셨죠? 이게 왜냐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이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게임 회사들 중에 요번에도 보면은, 속된 말로 장사를 잘하는 게임 회사와 못하는 게임 회사들이 좀 나뉘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전에는 무조건 게임 회사가 안 좋으면요, 게임 업종이 안 좋으면 그냥 다 같이 안 좋아 버렸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올해는 조금 특징적인 게 있었어요, 실은. 뭐냐면 은근히 장사를 잘하는 애들과 못하는 애들이 갈려버렸어요. 근데 은근히 장사를 잘하는 애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나마 우리가 그 3대 게임 회사들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3N이라고 해가지고 전에는 크래프톤 들어오기 전까지 3N이라고 해서 넷마블, 넥슨, 넷맛, 예, 예. 또 뭐예요? NC. 예. 이거 3N이라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대표적인 애들이었는데 그 3N 중에 사실상 장사를 계속 유일하게 잘하는 애들이 어디냐라고 했으면 넥슨이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넥슨이 실은 넥슨 게임즈가 이렇게 주가가 그냥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넥슨은 그래도 다른 우리나라에 있는 게임사들보다 얘네가 좀 장사를 잘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이 넥슨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도 하지만 얘네는 일본에 워낙은 상장돼 있었던 거 아시죠? 그 지주사. 그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일본 쪽에서도 장사를 얘네가 많이 해요. 그래서 그쪽이 잘 돼가지고 어느 정도. 그래서 넥슨 회사 자체가 주가가 나쁘지 않았어요. 이 넥슨 게임즈가. 그래서 흐름이 좋았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잘 보시면 여기서 네. 8월 달부터 해서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그죠? 예.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워낙은 8월 달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이때는 그래 시장이 약한 부분도 있지만 갑자기 약한 건 아니었어요. 이때는. 근데 8월 달에 갑자기 중순부터 주가가 쭉 빠져요. 지금까지. 왜 그럴까? 그러니까 요럴 때하고는 좀 틀려요. 빠지는 게. 네. 왜 그러냐면요. 얘네는 워낙 게임인데 제가 아까 히트작이 있다 그랬죠. 히트라는 게임이 있다 그랬죠. 그죠? 네. 얘네가 실은 8월에 히트2라는 거를 진짜 야심차게 작년부터 계속 나온다 그러던데 하면서 히트2라는 게 8월 달에 진짜 나왔어요. 뭔 말인지가 되세요? 안 네. 좋았나. 그런데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어때요? 이제 신비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보여. 그렇죠. 신비감이 이제 쉽게 말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가가 어떻게 돼요? 계속 빠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럴 때 흔들리는 거하고 지금 요번에 빠지는 건 틀린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뭔지? 그럼 어떡해요? 그러니까 요게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많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오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 게임 회사들 자체들은요. 그리고 특히나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모바일 게임은 다른 게임들보다 생명 주기가 훨씬 짧습니다. 그거 아세요? 모르죠. 아, 그랬군요. 예. 왜냐하면 모바일 게임으로 생각해보세요. 휴대폰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컴퓨터에 진짜 PC방에 앉아가지고 막 진짜 라면 시켜 먹으면서 쫙 하는 그런 게임들하고 어때요? 그런 게임들보다 이게 더 깊이 몰입도가 강하겠어요? 약하겠어요? 그러네요. 당연히 약하겠죠. 진짜 PC방에 막 진짜 하루 종일 마음 잡아먹고, 마음 딱 먹고 짜파게티 시켜 먹고 라면 시켜 먹으면서 진짜 거의 그 안으로 들어가서 전쟁하듯이, 일체돼가지고 하는 그런 게임하고,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아니나 무슨 지하철 안에서 막 이렇게 하는 모바일 게임이 아무리 그래도 몰입도가 어떻겠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가 되세요? 그 소리는 뭐냐면요. 모바일 게임은요. 실은 이 주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히트를 해도. 어떡해요? 그리고 이 모바일 쪽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작 게임들이라 그러거든요. 다중엽설 역할 게임 이런 대작 게임들보다요. 게임이 쉽게 말하면 경쟁 업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뭐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살기가 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넥슨 게임즈는 그렇게 지금 요번에 지금 이 흐름까지는 나쁘지 않았어요. 이건 저도 인정해요. 게임 회사 아까 보여드렸듯이 게임 회사들하고 특히 다 틀린 이유가 얘 같은 경우에 이 넥슨이라는 회사 자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경영을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요번에 밀리는 건 왜냐면 얘가 신작을 내놓고 나서 그 기대감 때문에 버텼거든요. 실은 그게 컸어요. 그 기대감 때문에.
얘가 히트2라는 게임이 나온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버틴 게 컸는데 이제 그 기대감이 이제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 게임주들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오질 못합니다. 거의.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게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제가 쉽게 풀어드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게 그러니까요. 낫겠어요? 그럼 매도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반장님 이거는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죠. 맞아요. 넥슨이 잘 어느 정도 했고요. 잘 방어해낸 것도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모바일 게임에서 얘네가 히트라는 게 아주 대표작인데 그 히트2라는 게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많이 작용을 한 거였어요. 실은. 근데 이제 8월 달에 그 게임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사라졌어요. 이때까지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젠 기대감이 없어요. 그 게임에. 그럼 확연하게 보이죠. 주가 흐름이. 네.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실은 얘 같은 경우에는 빨리 조금이라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 계속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거라요. 예, 왜냐? 얘는 감사합니다. 가져가서 수익을 크게 내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은 종목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동 나비행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지금 계속 내려갔는데 이거 이제 겨울철이니까 그러시는 거죠? 네, 그래서 한 달 전인 거 샀는데 안 돼요. 네, 그런데 경동 나비행 같은 경우에 그래도 뭐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빨리 파십시오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 어차피 이번 겨울이 생각보다 지금 추울 가능성이 지금 좀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이 보일러들 그렇잖아요. 요번에 그 연료비 올라가고 이러면은 보일러 물론 뭐 누가 들킨다고도 얘기하대요. 물론 맞아요. 들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일러가 성능이 오래된 보일러들 어떻게 해요? 교체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겠죠. 왜냐하면 효율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그 보일러가 비싸서 함부로 교체가 가능하냐라고 하지만 적어도 예를 들어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거 잘못된 것들에 대한 교체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주가에서 그러면 경동나비엔이 이제 계속 더 추워지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연료비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럼 얘가 여기서 밑으로 계속 더 빠지는 거를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그냥 가져가는 걸로 할게요. 대신 이건 큰 수익 노리지 마시고요. 그냥 조금 수익 나시면은 그냥 이거는 약간 수익 보고 그냥 나오시는 걸로 할게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예. 41,000원까지 오겠어요. 얘는 웬만해서는 그 가격은 넘을 것 같아요. 좀 보시면. 감사합니다. 아이고, 근데 감사합니다. 사람이 화장실 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리단 말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수익이 나면은 내가 또 언제 그랬냐는데 많이 날 거라고 또 기대하시면서 막 들고 가시게 된단 말이야. 그러지 말라고요. 아시겠어요? 네네. 예, 그거만 잘 지키시면. 어제 같은 날도 그게요. 기관과 막 외국인 팔더라고요. 뭐 걔네들 급한데 보지 돈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되고 뉴 같은 감사합니다. 경우에도 마찬가지. 뉴 같은 경우에도요 5,360원 정도 매수하셨는데 이거 요번에 사신 것 같은데 가격 보니까 네, 이거 어저께요. 이거 왜 사셨어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이면. 그게 뭐 이렇게 이제 마스크 안 쓴다 그래서 뭐 음악이 어쩌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걸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웬만하면 그냥 종목 교체를 해주세요. 다른 걸로. 네, 아시겠죠? 요번에 사신 것 같으니까 이거 그냥 네네. 종목 교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깔끔하게. 아시겠죠? 네. 네. 아유, 그래 너무 세종을 멋있게 상담해 드렸고요. 잘해줬어요. 순장님 어떻게 쉽게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좀 쉽게 들으셨어요? 아유 너무 감사하게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아유 그래요. 하여튼 주식 요거 잘 들으시면서 하여튼 저희 프로 앞으로도 많이 보시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좀 주식 알면서 하자고요. 되도록이면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만을 시청해 주십니다. 예, 여러분 제가 오늘은 서울 목동을 간다고 말씀드렸죠. 목동에 있는 청소년 목동 청소년 센터인데 1층 청소년 극장인데요. 오늘 오후 1시부터 합니다. 근데 선착순 250명입니다. 그냥 선착순 250명이고요.
250명이 되면은 무조건 더 이상 출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차입니다. 거기 주차가 바로 그 옆에 보면 목동 바람개비 공영 주차장이라고 있어요. 차를 갖고 오실 분들은 글로 주차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센터 주차장은 아마 사용이 금지가 될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목동 바람개비 공영 주차장으로 가시면 되니까 바로 한 1분 거리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널찍하다니까 골로 해서 공영 주차장으로 해서 주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 오늘 재밌는 얘기들을 좀 아마 좀 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없던 내용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지금 시장에 있어서 미리 하나 힌트 드리자면 지금 시장의 모습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아마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 와서 들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제가 울산을 다시 한번 가보려고요. 울산을 다음 주에 오후 2시부터 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잘 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02786-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군산의 성준 할아버지입니다. 성준 할아버님 반갑습니다. 네네. 성준 할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0대 후반이에요. 60대 후반 주식 경력은요? 10여 년 됐습니다. 그래도 오래 되셨네. 그래요. 일단 우리 성준 할아버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대주 전자재료 매수가 얼마요? 92,900원. 예. 55%. 예. 네, 코스모 신소재 예. 51,900원에 45%. 예. 그 두 개네요. 네네. 10년을 넘게 하셨는데 두 종목으로 딱 하신 거 보면은 지금 자기의 이 종목에 대한 생각이 아주 이런 분들은 확고하세요. 거의. 네. 굉장히 확고하세요. 그 믿음이. 예. 저는 2, 3년 전부터 2차 전지 쪽에만 꼭 투자를 계속 집중해서 해봤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수익도 조금 많이 많이 받고. 나셨겠다. 네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같은 것은 5만 원 초반대부터 매수해가지고 10만 원 후반대 매도를 했는데. 잘하셨네. 예, 근데 이제 이게 9만 원 초반대 다시 왔기 때문에 이번에 매수를 다시 한번 해봤는데 저는 항상 매수가 마이너스 10% 손절을 철저히 지켰거든요. 그럼 근데 이번에 내가 이 반장님한테 조금 궁금하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번 시장은 종합기술하고 같이 빠졌잖아요. 예. 그래서 마이너스 10% 손절을 지키지 못해서 손절 타이밍을 좀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이거 손절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가장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솔직히 2차 전지 쪽은 저도 이게 참 그런 게 뭐냐면 저도 전에 2차 전지 쪽은 몇 년 전부터 계속 탐방을 많이 가고 소개도 많이 해드리고 했었는데 네네. 주가 흐름상으로 보면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 2차 전지 주식들은 굉장히 좋은 주식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10년 넘게 주식을 하셨다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주식 시장에서 영원한 주식이 있던가요? 없죠. 그러니까 10년 넘으셨으니까 다 아실 거야. 그 주식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업종들이 계속 오를 때는 그냥 다들 아주 그냥 찬양하기 바쁘잖아요. 그죠? 그러죠. 그러다가 빠지기 시작하고 어느 이제 상황이 틀려져서 완전히 다 틀려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말을 다 바꿔요. 그죠? 차라리 그렇게 되기 전에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닌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요번에도 항상 우리 이 반장님한테 반한 것은 개미 입장에서 많이 설명을 해주시는 모습에 솔직히 반했습니다. 회사 입장이 아니고.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지금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모두 다 좋게들 얘기들 하세요 지금.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 맞아요. 드렸냐면 2차 전지 주식에 대해서 이게 뭐 우리 개인들 중에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내용들. 아니 뭐 예. 이거 뭐 이거 회사 뭐하고 아니 2차 전지 주식 뭐 양극재 응극재 해가지고 뭐 이해산 양극재입니다. 지금 대주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대표적인 응극재 회사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코스모 신소재는 뭐 양극재 회사입니다. 아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솔직히? 아 더군다나 우리 지금 전화 주신 성준이 할아버님은 뭐 너무너무 잘 아시죠, 이거. 그러니까 제가 그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원론적인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뭐냐면 예.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요번에 아마 시장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조만간 올해 시장 이건 누가 봐도 약세장이잖아요. 올해 시장 그죠? 예. 그죠. 지금 예. 약세장이죠. 그런데 뭐 저희 방송 올해 보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예. 저 많이 예. 봤습니다. 다 탑프로에서부터 보고. 감사합니다. 작년에 그래요. 이게 작년에 종합주가지수 이게 작년이에요. 이게 작년이에요. 작년. 예, 이 딱 이 구간이 작년이에요. 작년에 종합주가지수에 대해서 다들 방송에서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작년 시장에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시죠? 작년 시장들을. 굉장히 좋은 시장, 앞으로 3,500 뭐 이상 넘기고 막 이런 시장이 이제 올해 전개될 겁니다라고 다들 엄청나게 떠들었어요. 그죠? 예. 작년에 올해 시장 나쁠 거라고 계속 떠든 사람은 거의 뭐 한두 사람, 두세 사람밖에 없어요. 예, 거의 없었죠. 예. 그리고 전 계속 그 얘기를 드렸고, 속된 말로 여러분들한테 욕 많이 먹으면서도 초치는 얘기 왜 맨날 하냐고 너. 그러면서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주장을 안 굽히고 계속 얘기 드렸던 이유가 예. 제가 말했던 건 간단해요. 저도 20여 년 동안 제도권에서 생활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흥분하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다 좋다고 느낌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는 반드시 폭탄이 터져요. 근데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주식시장에서. 2차 전지에서 자꾸 제가 뭐 2차 전지 얼마나 좋은데 얘기들을 하신대요. 그래 맞아요. 회사로 보면 2차 전지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이겁니다. 핵심이. 개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계속 너무 좋아요. 이건 와 끝내줘요. 라고 얘기하면은 거기서는 반드시 폭탄이 터져요. 그냥. 예. 뭘로 터질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올해 시장에서 뭐 어떻게 해서 막 이렇게 터질지는 저는 그때 몰랐지만 분명한 건 개인들이 다 너무 좋고 시장 사람들이 다 너무 좋아요 떠들면 반드시 폭탄이 터지기 때문에 저는 폭탄이 뻥 하고 곧 터질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대로 폭탄이 터진 걸 여러분들한테 증명해 보였어요. 2차 전지 주식에 대해서도 저는 다른 거 얘기할 게 없어요. 2차 전지 주식 뭐 업황이 나쁘니 뭐가 나쁘니 이렇게 저한테 따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봐요. 이거 시장 약한데 이거 너무 좋은 모습이죠. 이걸 누가 뭐라 그래요. 이걸 뭐라 그러면 이건 진짜 정신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 맞아요. 회사 굉장히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명한 거는 제가 봤을 때 그거보다 더 큰 건 주식시장을 봤더니 주식시장이라는 애가 살아있어요. 보면. 얘가 에이 주식시장 너 데리고 와봐. 살아있는 모습. 이렇게 말하면 제가 뭐 얘 멱살을 잡고 끌고 갑니까? 그렇게는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건 주식시장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그 반응을 보고 움직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죠. 주식시장한테 얘 바보 같은 애라서 얘는 오른손 들 거야. 사람들이 다 얘는 오른손 들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주식시장은 살아있어가지고요. 사람들이 모두 다 오른손 들 거라 그러면 얘는 그래? 왼손 들어줄게. 그럼 왼손을 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왼손 들 거야. 그럼요. 얘 전에도 왼손 들었으니까 왼손 들 거야. 그럼 요번에 오른손 들어요. 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얘는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을 봐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지금 2차 전지 주식에 대해서 솔직히 펀더멘탈적으로 저는 뭐 굳이 얘기 안 할게요. 왜? 얘에 대해서 뭐 찾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봤자 여러분들한테 뭐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여러분들 오히려 그거에 대한 반감만 생기더라고. 그런데 분명한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얘기예요. 왜? 모두 다들 너무 다 좋다고 얘기하고 있고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는 확신이 아니라 거의 신앙 수준까지 가시더라고요. 다들. 아주 2차 전지 주식에 대해서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거의 신앙 수준이에요. 그 정도면. 근데 그 정도의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더 보시면 알 거예요. 분명한 건 폭탄은 터집니다. 뭘로 터질지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폭탄이 터지고요. 주가는 내려갈 거예요.
예. 근데 그때 돼서는 여러분들이 대응을 전혀 못 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성준이 할아버님한테 그 걱정을 1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준이 할아버님은 주식을 10년 넘게 하시면서 굉장히 철저한 자기만의 어떻게 보면 주식의 손절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분명함, 아주 명확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거의 웬만하면 거의 다 예, 실천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성준이 할아버님은 저는 좀 죄송한데 상담은 지금 성준이 할아버님하고 하고 있지만 전 솔직히 성준이 할아버님은 걱정 안 해요. 솔직하게. 예, 이게 흔들린다 그래도 전 걱정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성준이 할아버님 같은 분한테 상담하기 진짜 쉬워요. 왜? 아직 얘 그럼 살아있으니까 성준이 할아버님 같은 경우에 아예 그냥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해요. 왜? 이런 분들은 자기만의 철저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수익 났다가 빠진데 이거 어떡하지 다시 오르겠지 막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그 자기만의 그 기다림으로 기다리지 않으세요. 제가 아마 맞췄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성준이 할아버지? 맞습니다. 맞죠? 왜 이런 분들은 아주 확고하세요, 자기 그게.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성준이 할아버님 걱정 안 해요. 그냥 오늘 그 상담의 답은 가져가십시오예요. 왜? 일단은 성준이 할아버님은 다른 분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못하는데 성준이 할아버님한테는 가져가라고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왜? 확실하게 자기만의 그게 있기 때문에. 근데 성준이 할아버님이 아닌 웬만한 개인들은 문제가 뭐냐면요. 저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폭탄이 맞거나 뭘 해서 이제 나중에 빠질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파실 것 같아요? 우리 성준이 할아버지 10년 넘게 주식해보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보죠. 웬만한 뭐 흔히 말해서 주식한 지 뭐 1년, 2, 3년 된 동학개미들이 이거 2차 전지 빠지면 팔까요? 거의 못 팔죠. 절대 안 팔죠. 그렇지만 마이너스 10% 손절을 지키니까 나중에는 그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성준이 할아버니 걱정 안 한다 그랬잖아요. 성준이 할아버니 이런 자기만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당할 일이 없어. 근데 대부분의 개인들은 2차 전지 주식들 지금 많이들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흐름이 좀 바뀌면서 어리어리하다 하다가 밀리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꼼짝없이 물리고요. 그 다음 어떻게 될까? 물 탈걸요? 그 스토리가 뻔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 주식들, 뭐 코스모 신서재니 지금 이 관련된 회사들, 대주전자니 솔직히 회사 내용으로는 제가 뭐라고 나무랄 게 없어요. 아직까지도. 왜? 회사 내용 사실은 저는 회사도 한번 갔다 와봤어요. 아, 그래요? 아유, 뭐 그런 분이야.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거는 2차 전지 주식들 전체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영원한 건 없더라. 그 말씀은 한번 제가 지금 드렸던 말은 꼭 한번 기억해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이 지금 2차 전지 주식 너무 다들 좋다고 얘기하고 진짜 거의 확신이 아니라 거의 신앙들 수준이에요. 올해 지금 거의. 그런데 그럴수록 여러분들 그럴수록 폭탄은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말 한 번쯤은 명심해 주세요. 이거 두 종목 상담을 드렸는데 성준이 할아버님한테 특별히 제가 해드릴 게 없어가지고 그냥 가져가라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어떡하죠? 네. 그래요. 워낙 잘하시니까 나중에 마지막으로 내가 우리 항상 다시 한번 또 반복하는 말씀인데 우리 이 반장님께서는 항상 개미 입장에서 설명해 주시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표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더 열심히 할게요. 그래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좋은 성과 가지고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목동을 갑니다. 목동, 서울 목동에요. 1시부터 청소년 센터로 가는데요. 목동 바람개비 공유주택 차 갖고 오실 분들은 대중교통 타시면 더 낫고요. 혹시라도 하는 분들은 꼭 그쪽으로 가시기 바라고요. 정원 250명입니다. 선착순.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에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을 잡아내야지 시장이 보여요. 근데 오늘 아마 그전에는 한 번도 안 했던 내용인데 그 특징에 대한 부분은 아마 오늘 강의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들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울산을 오랜만에 좀 가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울산 강의하니까 잘 참고하셔서 오시기 바라고요. 전화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김제에 사는 시은이 할머니예요. 시은이 할머니. 시은이 할머님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시은이 할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50대 중반이에요. 주식 경력은? 작년 6월에 시작했어요. 작년 6월? 네. 예. 아유, 근데 50대 중반이신데 벌써
할머니세요? 네, 네. 좀 빨리 되셨네. 네, 네. 젊은 할머니. 그래요. 우리 신인 할머님,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카카오 아우, 카카오 매수가 얼마? 예, 12만 2천 원에 80%요. 네. 대한전선 네. 1970원에 20%. 예. 아유, 이걸로 두 개는 깔끔하게 100%시네요. 네. 그래요. 아이고. 제가 왜 웃는지 아시죠? 네, 네. 예. 저희 방송. 제가 예. 제 이 카카오를 작년 6월에 고점이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카카오를 이제 주식 시작하면서 좋게 보고 또 다들 좋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거 믿고 그냥 장기 투자하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회사가 너무 이렇게 막 화를 일으켜요. 제 방송 그래서 언제부터 보셨어요? 본지는 얼마 안 됐고요. 얼마 안 제가 이제 되셨죠? 카카오 한 거 이렇게 돌려봤어요. 진짜 봤는데 남들 다 좋게 말할 때 조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셨죠? 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카카오 되게 안 좋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네, 근데 저는 이제 주식을 몰라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제가 솔직히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고 많이 보고 그리고 강의도 그렇게 많이 찾아와 주시는 이유가 여러분들 솔직히 뭐 제가 과거에 했던 얘기들을 다 요즘은 제가 방송했던 것들이 유튜브에 올라 있어요. MTN 유튜브에. 그래서 보면 제가 방송했던 것들 날짜별로 다 돼 있어가지고 제가 했던 얘기나 안 했던 얘기를 했다고 말 바꾼 얘기를 하질 못해요. 다 증명이 돼요. 근데 카카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신 분이 맞아요. 지금 시청자분께서도 말했지만 카카오에 대해서 거의 나쁘게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들. 뭐 엄청나요. 근데 제 방송 보시면 아시잖아요. 과거부터. 이렇게 뭐 많이 올라있을 때도 저는 진짜 카카오가 왜 이렇게 오르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주식이. 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주가라고 얘기하는 거를 보실 거예요. 보셨죠? 그 부분. 못 보셨어요? 과거 방송 보면서? 예, 보셨을 텐데. 과거 거 보면. 근데 저는 지금도 생각이 바뀌질 않아요. 카카오라는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카카오라는 주식 많이 빠지니까 자꾸 올라온다는 원리를 얘기하시는데 카카오 개인들이 제일 많이 산 주식 이게 왜 여러분들을 더 죽인지 아세요? 물론 방송하시는 분들도 문제 많아요. 왜 그러냐? 좀만 빠져서 올라오면 좋은 주식. 그럼 어떻게 돼? 우리 개인들 공부하나요? 솔직히 제가 그렇게 공부하자 좀 어느 정도는 알고 합시다. 근데 안 하시잖아. 한다는 게 기껏해야 뭐 유튜브 방송 그런 거나 보고. 그러니까 맨날 봐도 뭐야?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요. 물 타. 또 빠졌네. 올라가요. 또 물 타. 솔직히 지금 개인들 물만 안 탔어도요. 이거 같이 괴롭진 않아요. 아마 지금 80% 사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물 엄청 많이 타신 걸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맞아요. 딱이죠. 올라갈 때마다 야 카카오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아니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많이 빠졌대. 요만큼 빠진 것도 많이 빠진 거고 요만큼도 많이 빠진 거고 계속 많이. 그럼 개인들은 어떻게 해? 진짜 많이 빠진 것 같거든. 그럼 뭘 탄단 말이야. 지는 말 한마디 그냥 하고 싹 사라져버리면 다. 저도 방송하는데 제가 왜 항상 더 책임감 느끼고 하려는지 아세요? 내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이 진짜 전 도움을 드리고 싶거든. 진짜 돈 버는 거. 아까 시청자분께서 너무 감사한데 그렇게 좋게 봐줘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여러분들이 제 말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 말 한마디에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제 말 절대 정답 아닙니다면서 말하는 게 그거야.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여러분들한테 물 태운 애들, 걔네들 말 한마디 하다가 싹 사라지면 그만이야. 근데 그거를 갖고 전부 상처 입고 당한 건 누굴까? 여러분이에요. 저도 그래서 더 조심하고 더 많이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내가 혹시라도 잘못 얘기하는 거 아닐까? 지금 이거 물 여러 번 그렇게 타셨는데 솔직히 시은이 할머님 혼자 판단으로 타셨어요? 아니면 뭐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카카오 뭐 이거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반등합니다. 솔직히 그 말 듣고 타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당연하죠. 왜냐? 우리 개인들, 우리 개미 투자자들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니거든. 어떻게 보면 되게 순진하세요. 되게 잘 믿으세요. 그런데 그런 애들 말마디 하고 싹 하고 나서 지금 걔네들이 지금 속된 말로 이 카카오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생각을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없었걸요?
싹 입 닫고 있을걸? 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에 대해서 지금도 이 카카오가 올라와야 될 확실한 이유를 대는 게 아니라 많이 빠진 게 가장 큰 이유예요, 요즘. 근데 죄송한데요. 이게 거품이었기 때문에 얘는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에요. 이게 많이 빠지는 게 아니라. 제가 전에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시청자 여러분 카카오 갖고 계신 분들 제가 굉장히 미안해요. 이 말 할 때마다. 왜? 우리 여러분들이 개인들이 제일 많이 산 주식 넘버 3인가? 그렇죠. 근데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래도 할 말은 해드려야지. 카카오는 여러분들 죄송한데 이게 거품이었어요. 이 거품이 빠지는데 이게 그러니까 빠지는데 이게 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빠지는데 얘는 거품이 빠지고 있는 거라서 얘는 비싼 주식이 거품이 빠지고 있는 거지 싼 주식이 아니에요. 빠졌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여러분들. 얘 가치가 여기야. 근데 여기서 이만큼 빠졌을 때 우리가 이게 싼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얘가 여기가 가치야. 근데 이만큼 거품이 끼었어. 그래서 그 거품이 막 빠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 본질 가치로 가고 있어. 근데 이거를 싸다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식에 대해서 분명한 명확한 관점을 가지시라는 게 이겁니다. 방송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얘 가치가 어딘지를 좀 정확하게 평가들을 하세요. 왜? 그러고 나서 올라가서 그렇게 해서 거품이 빠지는데 자꾸 싸다는 말을 해버리면 그러면 개인들은 믿게 됩니다. 가치보다 한참 빠졌을 때 싸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 지금 빠지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저는 자기 적정 가치를 찾아가는 거라고 봐요. 계속. 이 과정이. 그래서 얘가 뭐 많이 빠졌으니까 무조건 반등합니다. 저는 그거에 절대 동의 지금도 못하겠어요. 뭐 요런 반등, 요런 것들은 나오죠. 당연히. 떨어지는 것도 뭐 죽은 고양이도 시체도 뭐 하면 반등한다는 말 있듯이. 그러니까 그런 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자기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라서 여기 어디가 이제 얘 적정 가치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빠지거나 뭐 어디면 이제 적정 가치를 잡아가는 걸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이 되면은 그렇게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거기서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를 못해요, 주식이. 크게. 그럼 여러분들은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물탄 게.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카카오에 대해서 그겁니다, 지금도. 여기서 더 빠져서 뭐 저기까지 가나요? 아니요. 그렇게 될 것 같진 않아요. 왜? 이제 거의 적정가치 전 잡아갔다고 이제 거의 구간에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빠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운 게 아니라 올라가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카카오는 정말 죄송한데 이거 80%나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가 너무 지금 이게 만약에 한 10에서 20% 갖고 계시면 제가 오히려 그냥 깔끔하게 이거 그냥 팔아버리고 딴 걸로 하시는 게 헐 나요라고 얘기를 할 텐데 80%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은 이 카카오에 따라서 자기 주식 인생이 결정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 시은할머님. 네. 일단은 가져갈게요. 뭐냐면 네.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신하면 이 주식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더 빠지도 할 수도 있는데 얘는 이제 거의 적정 가치로 잡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빠지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빠져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고 네네. 가져가라는 게 왜 그러냐면 80%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이제 한 뭐 1년이나 2년, 3년이 지나더라도 주가가 아마 적정 가치를 갖고 나면은 그 다음은 좀씩 올라요. 예. 근데 오르는 게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조금 올라요. 그러면 차라리 그때 정리를 좀씩 하시는 게 나아요. 뭔 말인지가 되세요? 예. 네, 지금 네. 제가 전략을 드렸죠. 이게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조금씩 해 나가자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네. 나서 우리가 그 시간에 그래도 공부하면서 실력을 키웠다가 그 돈 가지고 딴 거 하자는 거야.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전선도 마찬가지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1970원 매수가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 매수가 근처 오면 이것도 종목 교체하세요. 이거 전에 올랐다고 호방건설 때문에 오른 거 아시죠? 작년에. 네네. 예. 그거 이외에는 얘 솔직히 볼 거 없어요. 예. 그래서 웬만하면 특히나 시은이 할머님은 지금 대한전선 같은 종목은 안 보셔도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아예 보지 마세요. 예.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신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 방송 뭐 이때 말 저때 말 바꾸는 방송 아닌 거는 뭐 유튜브 다시 보기로 해서 쭉 보셔도 그거는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 좀 오래 보면서요. 제가 은근히 힌트도 드리거든요. 방송에서 가끔씩.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해도 저번에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만 해도요. 자기 혼자 엉뚱한 거 하는 것보다 나중에 훨씬 좋은 그 결과 나와요. 진짜.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저희 방송 오래 보시면서 엔터키 치지 마시고 제발. 아시겠어요? 좀 나중에 치세요. 한참 나중에. 그것만 좀 잘 지켜주세요. 그러면 그래도 방법이 조금씩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신할머니. 아이고 하여튼 뭐 어찌 됐건 간에 힘내자고요. 뭐 네, 호랑이한테 알겠습니다. 물려가지고 우리 정신 차리면 그래도 방법을 나름대로 찾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세요. 아시겠죠? 아니요. 근데 네. 제가 카카오를 뭐 떨어지고 그래도 기다릴 수는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너무 하는 행태가 화가 나고 그래서 저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제가 없으니까 이게 방송으로라도 얘기 좀 하자. 그래요. 맞아요. 진짜 네, 저도 우리 그거 소액 여러 번 분들은, 얘기했는데 카카오가 이게 진짜 속상해서 예. 그래요. 이제 카카오 정신 차리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번에 또 정신 못 차리는지 또 하려고 그랬었죠. 또 하죠. 뭐 또 상장시키려고. 근데 요번에 저도 그거 보고는 좀 쇼크 먹었어요. 도대체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글쎄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진짜 국민 메신저로 쓰이면서 뭐 해외에서 돈 버는 시스템 아니잖아요. 카카오. 뭐 이건 누구든지 다 인정하잖아. 국내에서 주머니 터늘면서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 사고 있는데 그 주가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지금 현재까지도 카카오에 요번에 뭐 또 상장하는 뭐 그것 때문에 아시죠? 어떤 회사인지. 예. 그래서 나 진짜 그거 보고 목을 잡았어요. 이 회사는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그건 제 그냥 개인적인 솔직한 심정이에요. 제가 느꼈던 거예요. 전 진짜 카카오가 뭐가 되게 틀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너무 혼자 착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도 아직도 아닌가 봐요. 이게 저 솔직한 제 생각이에요.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 완전 시청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13-336-8288. 아까도 뭐 어떤 시청자분께서 칭찬 많이 해주셨지만 여러분들 뭐 솔직히 저도 제가 그런 얘기 뭐 이런 얘기 다 그냥 솔직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이유가 저는 만약에 저도 뭐 속된 말로 우리가 흔한 말로 그러잖아요. 뭐 빨대 꽂는다 했듯이 만약에 저도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상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면 저도 여러분들한테 환심 사는 얘기, 좋은 얘기 그런 얘기를 주로 해야죠. 근데 전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저 같은 사람도 좀 있어야지. 그래도 또 이 균형이 맞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똑같아요. 저도 만약에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 환심사는 얘기하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뭐라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공부 더 열심히 하고 자기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많이 올라가고 누가 봐도 위험하거든. 근데 요거 가지고 한심 좀 살게 하려고 그래서 위험하게 결과 내지 말고 그렇게 하는 거 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대전의 유지영이에요. 유재영님 반갑습니다. 그래요, 네. 재영님 연세가 60대 중반. 주식 경력 2년. 2년이요? 그래요, 네. 우리 재영님.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HM 매수가 얼마요? 57,700원에 20%. 예, S&T 모티브 예, 47,000원에 10%. 예, 이수화학 예. 25,000원에 20%입니다. 아이고. 일단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에코프로 HN이요. 에코프로 HN이요? 에코프로 HN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이건 제가 뭐 전에 몇 번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저희 방송에서. 예, 저도 몇 번 봤어요. 근데 이게 올라갈 때는 조금씩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는 이게 막 며칠 안 보면 그냥 쑥 바닥에 가 있거든요.
네, 떨어질 때 뭐요? 아, 떨어질 때는 며칠 동안 이렇게 안 보면 금방 뭐 바닥에 가 있더라고요. 바닥이요? 예, 예. 57,700원. 아니, 바닥. 지금 51,000원이 내려갔잖아요. 아니, 57,000원에 샀는데 이게 51,000원이 바닥이에요?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이걸 주식을 아니, 죄송한데 제가 지금 너무 쇼크를 먹어서 그래. 아니, 재영님 주식하시는 그 어떤 어떤 이 생각이나 이게 뭐예요? 아, 아니 그건 아니고 요즘에 하도 많이 듣는 얘기가 바닥에서 사야 된다, 바닥에서 사야 된다 하니까 저도 이거 고점에서 산 것 같아가지고요. 57,000원이 고점이라고요? 아닌가요? 재영님 죄송한데 네, 일단 재영님은 지금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네, 고점과 주식의 저점에 예를 들어서 싸게 산다, 못 산다 이게 하나도 안 잡혀 계세요. 아,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면 적어도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네. 기본 개념부터 잡히고 하나하나씩 나가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학 어려운 거 할 때 맨 처음에 우리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들어가서 배우는 게 뭐예요? 덧셈 뺄셈부터 배우죠. 그다음 곱셈 배우죠. 네네. 하나하나 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미분적분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나중에. 예. 네. 그게 다 기초가 쌓여서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왜 그랬냐면 지금 제가 재영님한테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재영님 지금 재영님은 종목 상담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식에 대한 개념 자체가 완전히 지금 잘못되게 계세요. 이런 경우에는 주식을 하는 게 그건 나중에 해도 돼요. 주식. 뭔 말인지가 되세요? 네네. 싸다의 개념과 비싸다의 개념도 안 잡혀 있는데 무슨 주식을 지금 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들으면서 너무 충격받은 게 그거야. 아주 기본 개념도 아직 안 잡혀 계세요. 아, 제가 그래서 놀랄. 네, 그러니까 모르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맞아요. 모르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지. 저는 진짜 그게 이해가 가 시청자 여러분. 아니 모르는데 왜 하세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도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돈 벌려면 알아야 되잖아. 맞아요. 몰라요. 그러면 알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 그죠? 네네. 모르는데 하는 게 아니라 모르면 알고 나서 그 다음 해야죠. 맞아요. 마찬가지. 지금 왜냐하면 에코프로 HN에 대해서 제가 이게 뭐 비싸게 산 것 같은데요. 이게 바닥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해드릴 말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이거 바닥 제가 봤을 때 바닥 부분 맞고요. 빠진 거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주식 상식하고 너무 반대세요, 다. 그래서 이건 제가 뭐라고 해드릴 게 없어요. 그거요, 궁금증에 대해서는. 그 차라리 에코프로 HN이라는 회사 자체가 제가 뭐 상당한 거 몇 번 들으셔서 알지만 이 회사는 이건 시간이 걸리면서 천천히 움직이는 애지 얘는 뭐 급등할 수 있는 애나 그런 애가 아니라 뭐 큰 수익 막 갑자기 내고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요번에도 보셨으면 알겠지만 제가 그때 상담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보셨으면 알겠지만 시장 대비해서 여러분들 얘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준 종목이에요.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해 예. 주세요. 오히려 이때부터 시장 여러분들 난리도 아니게 빠졌어요. 근데 얘는 그때부터 제가 상담하고 나서부터 보세요. 계속 올라 있어가지고 5%가 나든 10%가 나든 15%가 나든 지금 수익이 나 있는 종목입니다. 안정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럴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왜? 여러분들 엉뚱한 거 해가지고 깨지는 것보다 이게 날 겁니다. 해서 말씀드린 거지. 이 종목이 빨리 움직인 거나 그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 특별히 나쁠 게 없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좋아질 것도 없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비싼 부분은 그렇게는 아니에요. 예. 그리고 약간 빠졌다 그래서 이게 바닥이 뭐 그럴 부분도 아니고요. 이 회사는. 그래서 예, 이 회사는 특별히 그렇게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가지고 가보셔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뭐 그렇다고 뭐 아주 뭐 큰 재미를 보거나 그건 아니겠지만 예, 제가 봤을 때 나쁘진 않을 주식인데 뭐 이렇게 약간 더 빠진다 그래서 그럼 지하실 가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재영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가져가실 거면 얘를 가져가시는 게 나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을 거고요. 그리고 S&T 모티브도 마찬가지로 요 같은 경우에도 47,000원 정도 매수가인데 보니까 우리 재영님 이것도 전혀 저거 안 돼 있으시면서 고르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요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재영님이 어떻게 보면 참 운은 좋아요. 왜 그 운이 좋나 하면 S&T 모티브라는 애가 제가 일부러 주봉을 보여드리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여러분들 실은 얘가 모터 쪽 하는 애들이에요. 친환경차 모터.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뭘로 또 아냐면은 이 S&T 이 그룹 자체가 워낙 방산 쪽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얘네가 총 관련된 애들을 만드네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좀 수익이 어느 정도 꾸준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주봉 보여드린 이유가 S&T 아니 월봉 보여드리면 더 확실하게 보이겠다. 월봉 보여드리면요. 이 S&T 모티브는요. 월봉을 보시면 좀 오히려 힌트가 돼요. 한번 볼게요. 월봉을 보시면요. 얘는 보세요. 그냥 꾸준한 주식이에요. 얘는 돈 버는 주식은 아니에요. 이게 실은. 그래서 갖고 계셔도 작은 수익은 날 거예요. 나중에. 그런데 지금도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얘는 웬만해서 얘는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들고 계셔도 사고 나지 않는 종목.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제가 운이 좋다 그러는 게 갖고 계시면 그냥 수익 나중에 좀이라도 날 거예요. 뭐 10% 가든 20% 가든 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돼서 파시면 돼요. 아시겠죠? 빠지더라도 뭐 이거 손절 쳐야 되냐 그러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월봉 보여드린 거예요. 얘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는 종목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수화학 같은 건데 이수화학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파세요. 왜냐하면 재영님은 이수화학 같은 종목은 건드릴 종목이 아닙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아예 지금 재영님은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그나마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수화학 같이 이런 경우에는 아예 건드리시는 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파세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그 두 종목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그냥 현금 들고요. 만약에 내가 진짜 주식을 하시고 싶다 그러면요. 좀 저희 방송 좀 오래 좀 봐주세요. 한 1년에서 한 2년만 저희 방송 매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그러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뭔가를 느끼실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엔터키 쳐도 돼요. 아시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영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만장의 주식민원 처리 만든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서울 목동을 갑니다. 오후 1시부터 목동의 시립 청소년 센터 1층에서 하는데요. 차를 혹시라도 자기 차를 갖고 오신다 그러는 분들은 이 목동 청소년 센터가 오늘 주차장을 거의 사용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목동 바로 옆에 보면 목동 바람개비 공용 주차장이라고 있어요. 거기 차 대시면 되니까 거기 무료라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그래서 차 대시면 되니까 거기 대시고 걸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착순 250명입니다. 250명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잠깐 지금 시장의 특징이 있어요. 실은 그 시장의 특징이 여러분들이 좀 모르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알아야 시장이 보여요. 근데 그 특징에 대해서 아마 얘기해 주시는 분이나 얘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특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오늘 아마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들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는 오후 2시부터 울산을 갑니다. 울산 상공에서 7층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뵈니까요.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마 오늘의 마지막 전화가 될 것 같네요. 마지막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반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누구세요? 저는요, 종암동의 유경이 엄마라고 그래요. 유경이 엄마. 네. 반갑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0대 중반이요. 주식 경력은? 10년인데요. 엉터리예요. 그래요. 일단 우리 유경이 어머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한전 46,000원에 30%. 네. 코리아 센터 예. 7,200원에 10%. 네. 파라다이스 25,000원에 20%. 예. 세 개인가요?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 반장한테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제가요, 한전이 이거는
적자 나면 안 될 중요한 돈을 이거 은행에 넣느니 그래도 이게 낫다 싶어가지고 그 옛날에 했는데 이 반장님이 내가 중간에 37,000원대인가 이때 팔라고 그랬는데 네. 내가 이거 절대 손실을 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뭘로 바꿔서 과연 책임이 될까 무서워가지고 공부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아이고 맞아요. 제가 3만 전에 한전 올라가가지고 그때 예 맞아요. 제가 한전 이거 무조건 파세요라고 상담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아유, 정말 예, 한전이란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뭐 솔직히 한전 주식이 이렇게 될 걸 또 미리 알았냐 뭐 그건 아니죠. 근데 물론 저도 얼마든지 틀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주식이나 이런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뭔가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은 그 메커니즘은 말로 설명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거. 이론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메커니즘이라는 거로 보면은 보이는 것들이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전도 제가 안 좋게 얘기했던 이유가 실은 그거예요. 이 예. 한국전력이나 제가 그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제가 요즘 여러분들한테 계속 근데 상담이 잘 안 들어오대. 안 좋게 이제 나중에 빠질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KT 지금 주가 그럼 좋은 것 같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주식을 팔아야 될 때와 사야 될 때는 혼동들을 하세요. 제일 안타까운 게. 예를 들어서 KT는 팔 때예요. 예. 근데 그 주식을 좋아해서 사세요. 지금은 아무리 제가 말해도 안 먹히죠. 왜? 자기들이 맞는 것 같으니까. 근데 한전도 마찬가지예요. 한전도 그거 37,000원 제가 상담할 때 한전 계속 오르고 있을 때예요. 근데 왜 제가 한전을 왜 오르고 있는데도 왜 저는 한전을 안 좋습니다 계속 떠들었을까? 여러분 한전은 요번에도 보셨잖아. 한전은 남겨 먹을 수가 없어요. 참 요번에 재밌는 게 여의도에 그 한전 그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한전 노조가 이거 써낸 이 플래카드 한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 이렇게 운전하다가 시동대기 걸렸는데 그거 읽고 내가 진짜 빵 터졌어요. 와. 뭐라고 썼냐면 적자 나면 방망경영, 흑자 나도 방망경영.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적자를 내면은 얼마나 돈을 팡팡 써서 그렇게 막 적자가 났냐라고 방망경영했다 그러고 흑자를 나면은 도대체 국민들의 고열을 짜가지고 그렇게 흑자 냈냐고 방망경영이라 그러고 그런다 그래서 적자 나도 방망경영, 흑자 나도 방망경영 이렇게 플래카드가 써져 있어요. 벽에. 제가 그거 보고 빵 터졌어.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그게 바로 한전의 주가가 못 가는 가장 큰 이유예요. 제가 말했던. 왜냐? 한전은 남겨먹는 장사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 이거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이 되는 전기세라는 너무너무 큰 거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얘네는 일반 그냥 기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전이라는 회사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요. 한전 같은 회사는 굉장히 안 좋은 회사입니다. 실은. 여러분들 한국전력이니까 나라 전기 끊기겠어 안전해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잖아. 그게 뭐냐면 주식에서는 그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 여러분들 이게 과연 해서 이게 주가에 보탬이 되는 행동일까 아닐까를 보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한전을 계속 안 좋게 얘기했던 것도 그겁니다. 지금도 그렇고. 한전은 그렇게 그 노조가 그거 썼다고 제가 플래카드 썼다 그랬잖아요. 거기 걸려있다고. 여의도 지금 뭐 아닌 분들은 지나가 보세요. 여의나루역 있는데 거기 한전인데 거기에 딱 써붙여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결국은 한전은 많이 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조 시스템이. 그래서 이 회사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개인들이 살 주식이 아니에요. 접근할 주식도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전 지금도 뭐 싸다 얘기들 하시는데 싼 거 찾으려면 다른 거 찾으세요. 시청자분들 제가 부탁드릴게. 한전이나 이런 주식들은요. 여러분 우리 개인 투자자가 할 주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냥 뭐 해야 되는 뭐 돈 많은 뭐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뭐 기관 산업이나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좀 사야 되는 그런 부분들 진짜 돈 많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돈이 얼마나 된다고 주식을 갖고 하는 돈이 왜 자꾸 외국인 투자가나 기관 투자가들 같은 사람들을 흉내내세요. 그래서 한전은 요번에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그냥 계속 이건 정리해 주세요. 예, 이거는 갖고 가셔서
이게 뭐 나중에 진짜 갖고 가셔서 너무 꽃길을 보실 거예요. 이러면 제가 아 이거 한전 오래 가지고 가십시오 이럴 거예요. 근데 이건 꽃길을 볼 일이 없어요. 근데 한간에 민영화를 얘기가 들리는 네, 뭐요? 소리가 있는 민영화 또 얘기가 한 군데 슬쩍 들리는 게 있더라고요. 한전을 민영화시키는 게 가능할까요? 글쎄 그게 참 어려운 것 같는데 국가 그런 기관 얘기가 산업을 민영화시키는 게 가능하시다고 봐요? 저는 이게 글쎄 너무 뭐 어디서 뭔 덩어리가 얘기가 커서. 나왔는지 몰라도 아무리 민영화가 돼도요 우리나라 구조에서 이게 이게 민영화 글쎄요 저는 글쎄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국가 기관 산업을 민영화시킬 만큼 우리나라가 오픈마인드된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제가 봤을 때 글쎄요 더 지켜보면 되겠지만 글쎄요 국가 기관 산업을 완전 민영화시킨다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의료보험 제일 잘 되는 나라인 거 아세요? 혹시 그거 네. 아세요? 그거 네. 보니까 연세 있으시니까 그 병원 자주 가시죠? 그죠? 예, 예. 미국에서는 만약에 유경희 할머니 미국에 있는 분들이 다 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분들 병원 가는 거 제일 부러워합니다. 진짜. 그렇지. 예. 유경희 할머니 어디 막 몸 편찮으시면 병원 아무렇지 않게 가시죠? 예. 유경희 할머니 미국에 가시면 제가 진짜 말씀드릴게요. 병원 못 못 가죠. 갑니다. 못 가죠. 못 가요. 진짜 감기 한 번으로 가면요, 여러분들. 제가 요번에도 아는 분이 월가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애가 아파가지고 그냥 일반 감기. 우리 가면 우리 주사 맞고 뭐 하고 하는데 뭐 10,000원이면 5,000원이면 애들 그거 맞잖아요. 아닌가요? 감기 치료되죠. 맞아요. 네, 주사만. 미국 병원에 웬만한 데 가면은 한 번 만약에 가면은 애들 감기예요. 얼마 나온지 아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본이 몇백만 원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 애들 얼마? 병원 그게 감기 그냥 진료 한 번 예. 받은 거 까면 몇십만 원이래요. 보험 안 되면 몇십만 원이래. 그걸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왜냐면 그게 민영화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가 공공 이런 거 그렇게 기관 산업을 함부로 민영화시킬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아예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웬만하면 올라올 때마다 정리하시는 쪽으로 할게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니까 그냥 무조건 정리하는 쪽으로 가요. 그리고 코리아 센터도 마찬가지로 요 같은 경우도 7,200원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도 코리아 센터도 그냥 이거 일단 요번에 그 얘네 자회사 다나와 합병하는 거 아시죠? 그 합병하는데 이걸 월요일까지 결정하라 예스냐, 그래요? 반대냐 결정하는데 도대체 저는 미래에 대해서 알지 일단은 못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합병하는 게 더 낫다고 봐요. 예,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예. 결국 이 회사는 다나와가 핵심이 회사가 되는 회사예요. 얘네 이커머스인데 결국 그 다나와 때문에 그 관심을 가지는 애라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합병이 맞는 방법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홀딩을 해서 가지고 가볼게요. 대신 얘도 매수가 근처까지만 가면 대신 정리해 주세요. 예. 뭔 말인지 그런데 아시겠죠? 지금 예, 매수가 근처. 월요일 날 합병을 결정해야 되는데 근데 그니까 저는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합병이 낫다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예, 아, 네. 예. 근데 이 합병하는 비율이- 게 예. 그래서 비율이- 그거 이제 판단하시고 더 이상은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거는 예, 우리 그 유경희 할머님 그러니까 유경희 할머님 그 자산 관리자한테 그것까지 물어보셔야지 저한테 그것까지 물어보시면 안 돼요. 저는 그것까지 다 대답 못 해요. 그래요? 예, 유경희.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라다이스인데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25,000원이고 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이거 주봉 보면은 예,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뭐냐면 얘는 더 이상 막 흔들려서 어떻게 될 건 아니에요. 왜냐? 이게 코로나 기간이잖아요. 코로나 기간. 예, 예. 코로나 기간의 주가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예. 얘가 코로나보다 이제 낮으면 낮았지 여기서 왜 이게 굳이 막 이렇게 될 이유가 있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그냥 계속 홀딩 하시는 게 이 가격에는 홀딩 하시는 게 전 맞다라고 봐요. 아시겠죠? 그래서 네. 요거는 일단은 그냥 홀딩하는 쪽으로 갈게요.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새로운 이 반장님, 예. 한 가지만요. 네페스 아크 하나만 좀 잠깐 봐주실래요? 죄송한데 지금 제가 시간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gon란합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다음 코너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네요.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해요. 다음에 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강연을 알고 계시죠? 예, 오늘 1시부터 합니다. 예, 목동 청소년 센터에서 지금 제가 일부러 시장을 켜놨는데 지금 이 시장에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 시장의 특징을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 자꾸 바닥을 먼저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작년에 시장 계속 빠집니다라고 미리 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빠졌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제가 올해 빠질 때 다른 사람들은 뭐 가격이 싸다 어쩐다 뭐 시장 반등한다 그러는데 제가 한 번이라도 요번에 빠지면서 바닥이라는 말을 쓰는 거 보셨어요? 왜 안 썼을까? 계속 더 빠지기 때문에 안 쓴 거예요. 더 빠질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제가 왜 그걸 미리 예상할 수 있었을까? 시장의 특징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은 제가 그 특징은 얘기를 안 했어요. 한 번도 방송에서. 오늘은 얘기를 할게요. 이따가 강의 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자꾸 왜 모든 방송들이 보면 좀만 빠지면 바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 탔다고 계속. 근데 잘 보세요. 제가 그렇게 혼자 미친 사람같이 이 연사 뭐 이러면서 믿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빠질 겁니다라고 얘기했던 애가 왜 올해 정작 빠질 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반등합니다 할 때 제가 바닥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써요. 반등이라는 말을. 올해. 한번 여러분들 뭐 제 방송 다 보세요. 하나같이 다. 제가 바닥이라는 말 쓰든가. 한 번도 안 쓸걸요? 당연하죠. 특징을 알면은 바닥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랬는지에 대한 거를 그 시장의 특징을 알아야지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지수로 따지니까 뭐 2천 뭐 깨면 안 되고 뭐 아니 여러분들 제가 막말로 우리 얘기해 봅시다. 2천 깨면 우리나라 망해요? 여러분들 생활이 막 다 틀려질 것 같아? 뭐 여러분들 막 운전하다가 갑자기 뭐 차가 다 멈출 것 같아? 안 그래요. 2천 뭐 깰지 안 깰지 뭐 전 뭐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깬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럴 일 없어요. 그럼 왜냐?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또 대대적으로 보도하겠죠.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게 또.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가십거리만 생기는 거지. 여러분 생활하고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 계좌 더 마이너스 나서 계좌도 마이너스 난다는 게 뭐가 의미인데 막말로 나중에 올라가면 되는 거고 그럴 주식이라면 상관없는 건데 아닌 주식이면 문제가 되는 거지. 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장의 특징이 있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이 그 특징을 전혀 근데 제가 그 방송에서 일부러 계속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왜냐? 얘기해도 어차피 제 얘기 안 들어주셨잖아. 그래서 하여튼 강의 때는 이번에 할게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바닥일지 아닐지 더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왜 자꾸 바닥을 찾으시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바닥 찾으면 뭐 여러분들 계좌가 다 틀려져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먼저 찾고 그 원인부터 알고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셔야 돼요. 꼭 좀 제가 그건 부탁드릴게요. 왜 자꾸 모든 방송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꾸 바닥 맞지도 않으면 그놈의 바닥을 왜 자꾸 얘기합니까? 매번 틀려 말할 때마다 계속 깨고 내려가니까. 그럼 이제 그쯤 되면 이제 그만하고 딴 얘기 하세요. 그게 낫잖아. 시청자분들한테도 창피하잖아.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들 전해주셔서 많이 감사드리고 이제 스피드 상담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삼성생명입니다. 032 830 삼성생명 금리가 인상하는데도 안 올라가고 있는 건 말씀드렸죠. 제가 저번 주에도. 이게 왜냐하면 특히 화재보다 생명이 더해요. 왜냐하면 채권의 이 볼륨이 더 크기 때문에 시가평가하고 뭐 하고 하잖아요. 장부가평가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얘가 더 많은 타격을 입어요. 그래서 실은 그 보험주보다 생명보험들이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전 실은 웬만하면 생명보험은 아예 보지도 말라 그래요. 지금 당분간은. 그래서 이것도 삼성생명 같은 거 차트상으로는 지금 싹 기관들 사는 것 같고 막 이러죠. 그래서 그러는 건데 뭐 차트상으로는 이건 지금 만약에 그냥 기술적인 차트로만 얘기할까요? 차트상으로는 지금 다 모였어요. 그럼 이 소리는 뭐야? 위로든 아래로든 나갈 수 있다는 소리가 돼요.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위로 나간다라고 보장이 안 되고 만약에 밑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죠?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건 6만 원인데 일단은 그럼 지켜보세요. 왜냐하면 뭐 이거 기술적인 걸로 조금 반등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좀 반등 나오면 그냥 좀 먹고 파시고 만약에 밑으로 빠지는 것 같다 그럼 빨리 끊으시고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다음 종목.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7410입니다. 제이시스 메디칼인데 25% 6,470원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시세 뽑고 나서 이렇게 되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여러분들 시세를 뽑았다는 거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주식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시세를 뽑고 이러는 모습은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이거는 조금이라도 이건 기술적인 반등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꼭 일어난다는 거 뭐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기술적인 반등 뭐 요 정도 일어나더라도 뭐 이게 뭐 큰 무리예요? 뭐 전혀 무리 아닌 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 만약에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나면은 빨리 먹고 나오시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봐요. 왜냐? 어차피 얘는 이렇게 돼도 또 밀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종목. 예, GS 건설입니다. 6360입니다. 제가 왜 건설주를 조심시켰는지 아시겠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통계로 아마 제가 3월 방송인가 4월 방송에서 그걸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렸죠. 대통령의 그 정책으로 뭐 예를 들어 건설을 민다 그래서 진짜 건설주가 간 적이 한 번도 없나 그래요. 통계를 내보면. 그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서 뭐 건설을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해도 그 건설주가 가는 게 아닙니다라고 제가 3월인가 4월 방송 하고 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데이터는 못 속여요. 제가 그래서 건설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였어요. 특히 부경기 들어가면서 제가 안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죄송한데 건설주 답 없습니다. 3만 원 매수가인데요. 조금이라도 반등하면 빨리빨리 손절 끊고 나오세요. 예. 왜냐면 아주 오래 기다리면 뭐 약간 수익은 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걸 60%나 가져갈 주식은 전혀 아니고요. 예. 그리고 건설주는 끌고 갈 주식 아닙니다. 아시겠죠? 다음 종목. 예, 영진약품입니다. 3520. 영진약품. 영진약품도 왜 매력이 없냐? 시세 뽑은 애들은 매력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런 애들은 몇 년 동안 안 봐도 돼요. 웬만해서는. 그래서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 6,400원인데요. 이 정도네. 예, 매수가가 이 정도인데 뭐 만약에 어떤 이슈가 한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뽑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이슈가 터질지 아세요? 예, 이거 기본에 충실해서 간다 그러면 이 주식은 파는 게 맞아요. 반장님 이거 더 밀릴까? 뭐 안 밀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굉장히 힘들 주식이라면 가져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좀 가슴 아프더라도 이거 해서 팔고 차라리 딴 거 하는 게 낫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28 하나하나님 좀 그렇게 하셨으면 요번에 용기 내서 그렇게 나중을 위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종목. 나래 나노텍입니다. 7080입니다. 일단 신규 상장에서 안 좋은 패턴이에요. 신규 상장에서 안 좋은 패턴으로 들어가고 있죠. 안 좋은 패턴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얘는 아직까지 반등이 거의 한 번도 없죠. 60%인데 8,700원인데 이런 경우에는 반등이 한 번 일어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근데 반등이 아마 높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분은 죄송한데 매수가 위로 가서 조금이라도 수익 나죠. 그럼 60%를 20% 미만으로 줄이세요. 그거를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를 지켜보세요. 그러다가 조금 더 올라가면은 뭐 한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 된다. 만약에 10,000원에서 한 요 정도 된다. 그러면 그 나머지도 파셔야 돼요. 근데 그럼 여기까지 가니까 무조건 다 들고 가면 되잖아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왜? 여기서 갔다가 다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20% 미만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종목. 크래프톤입니다. 좀 전에도 나왔죠, 크래프톤. 글쎄 크래프톤은 뭐 자꾸 자기네들은 뭐 이제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비중이 줄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투자자들이 그걸 믿어줘야 되는데 투자자들은 아직도 배틀그라운드예요. 크래프톤은. 그리고 신작을 내놓는다 어쩐다 뭐 하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저는 그래요. 10%니까 10%밖에 안 되니까 뭐 요거는 뭐 지켜보죠. 기술적인 반등만 나와도 매수가 위로는 한번 가겠지. 이거 해도 너무 하잖아. 그러니까 그거 노리고 그냥 조금 지켜보든가. 그 정도만 대신 딱 요 정도만 아시겠죠? 다음 종목. 동서입니다. 026 960 동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워낙 이런 잠자던 이거 되게 무거운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서 주식 경력이 필요한 게 이런 거예요. 왜냐? 동서라는 회사 자체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와 이게 굉장히 가볍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동서 주식을 오래 하셔서 이 경험이 많은 분들은 동서라는 회사가 진짜 무거운 주식인 걸 알거든요. 그런데 이런 애가 이렇게 했을 때는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럼 얘는 무조건 팔 타이밍이라는 걸 아시게 돼요. 근데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됐던 그 동학개미들의 상당수들 그분들은 왜? 이 전의 흐름을 모르거든. 그러니까
오르는 걸 보면 얘는 좋은 주식으로 착각을 해요. 예, 그렇게 생각해 버리게 돼요. 그래서 얘는 3만 원 매수가인데요. 이건 갖고 계시면 어느 정도는 반등을 할 거예요. 그런데 얘는 오래 갖고 가셔도 수익 나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그냥 웬만하면은 조금이라도 반등 나오면 파세요. 이건 개인들이 들어갈 종목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 오늘도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글쎄요, 항상 뭐 여러분들 듣기 좋은 얘기도 있지만 또 듣기 거북한 얘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정답을 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중에 제 결과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말을 바꾸진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이 제 말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 그런 사람의 말들은 잘 새겨 듣기 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송에서 안 했던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선착순 250명입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